네, 안녕하십니까. 남송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경기도 교육청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면접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각 지역 교육기관 내에서 이 교육 정책과 관련한 연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행정 업무, 예산 및 행정 업무, 그리고 시설 운영이나 시설 관리 등의 업무 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령지가 이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내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좀 쾌적한 근무 환경, 그리고 업무 유형에 관해서도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직렬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7월 22일 필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면접을 많이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사안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경기도 교육청 면접은 사실 일반 지방직 면접과는 조금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정 항목이나 뭐 요구 조건들이 다른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 운영 방식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가시는 게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경기도 교육청 면접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 면접은 진행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을 하시면 이 대기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원 확인이나 이제 대기에 관한 안내들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련한 사전 배경적 정보는 절대 열람하지 않습니다. 자기 면접에 관한 순번은 제비뽑기로 설정하게 되어 있고 면접장에 한 명씩 입시라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일반 지방직과는 조금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사실 면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장에서 면접관 분과 대화의 형식으로 나에게 궁금한 걸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관한 답을 빨리 생각한 뒤 대화의 형식으로 답변을 이어가는 이런 질의응답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폭넓게 보면 질의응답이라는 건 같지만 면접관이 그때그때 새로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공통의 질문들이 책상 위에 질문지로 출제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10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전체 답을 이어가시면 안 되고요. 좀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을 스스로 하시려면 8분이라는 시간 정도를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5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 책상 위에 있는 질문지에는 총 5가지의 질문이 적혀 있고요. 물론 면접관 분들 앞에 앉아 계신 우리 3분의 면접관께서 그 면접 질문을 말로 읽어주시긴 합니다. 질문을 해주듯이 던져주시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공통으로 출제된 문제인 만큼 잠시 구상을 해서 시선을 데리고 구상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1번 유형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의 형식으로 시간을 잘 운영하셔야 돼요. 사실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내용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시간에 맞춘다는 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특징, 경기도 교육청 면접은 면접관 분들께서 이 10분 이상의 재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답변이 좀 부족했더라도 그리고 내 답변이 중간에 끊기더라도 10분이 초과되면 면접관 분께서 시간이 종료됐다라는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이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런 안내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습 단계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타이머를 잘 운영하셔서 내 답안이 너무 길어지거나 혹은 너무 주변 얘기들만 이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주변 얘기가 이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 정말 이 주제와 관련한 핵심들을 던지셔야지 뭔가 너무 사사로운 뭐 배경적인 정보나 현황이나 이런 것만 읊어냈을 때 실제 내가 평정을 받는 데 있어서 채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교육청 면접은 꼭 답변을 구상하실 때 나만의 틀을 잘 만들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이 질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5가지 질문이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인성이나 경험에 관한 유형, 혹은 나에 관한 공직관, 내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특별한 가치관에 관한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 유형,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만의 해결 방안 등 상황 유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 이슈, 지금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슈도 다뤄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유형이 뭐냐? 바로 경기도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정책과 관련한 유형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청 면접이다 보니 현재 우리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 방향에서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가 당연히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거의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30 미래교육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든지, 혁신교육은 무엇인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인지, 혹은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의 사각지대,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뭔가 교육에 소외됐던 계층들에게 어떤 해결책이 요구되는지 등 현재 우리 교육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하면서 미리미리 숙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면접 단계에서 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 관한 연구 PDF들을 잘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다양한 기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교육 정책과 관련한 이 대비를 항상 도와드릴 때 당연히 첫 번째, 교육청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친절하게 그 해에, 그 연도에 진행해야 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나 슬로건부터 방향, 그리고 홍보 기사들까지 너무 친절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할 지역과 관련한 교육 정책들을 이런 파일을 꼭 다운받아서 휴대폰에 넣어 다니면서 평상시에도 자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에만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 관할 지역 내에 어떤 학교나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실제 실행되고 있는지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함께 검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점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 시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전체 다 10분을 끝까지 답변을 채우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면접관 분들과 간단히 앉아서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먼저 던져주시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시간은 약 8분 내외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5가지 문제를 빨리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답변까지 하려면 한 문제당 약 1분 30초? 그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분 30초, 그리고 총 8분, 그리고 면접시간 총 10분 동안 내가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면접관 분들께서 특별한 꼬리 질문이나 후속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또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그나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더라도 혹은 내가 뭔가 약점처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순발력 있고 심층적으로 꼬리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점으로 따지자면요. 아무래도 내 답변이 진짜 부족했을 때 기회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기회.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답을 구상하실 때 그때 완벽하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 가지 부담으로 약간 좀 극과 극이죠.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늘 면접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 비언어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면접을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뭐 말하기 태도나 이미지 같은 부분들이 이게 그렇게 제 면접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뭐 큰 조건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물론 태도나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뭐 1등에서 꼴등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과 관련한 태도적, 비언어적인 부분은 실제 평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눈빛, 자세, 태도,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투, 뭐 목소리, 뭐 이런 부분들은 왜 중요하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 이 답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솔직했는지, 정말 자신감이 있는지, 혹은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면접 태도인지 사실 됨됨이라는 부분까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습 과정에서 꼭 같이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내용은 알차게 구성을 했는데 면접관의 시선도 바라보지 못하고 뭐 고개를 숙이고 답변을 한다든지 너무 작은 목소리로 인해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보고 있는 중 너무 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지적을 여러 번 받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평정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면접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모니터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혼자서 연습을 하시거나 혹은 팁스터디를 하시거나 혹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실 때에도 자기 모습을 많이 촬영해서 그걸 어디다 뭐 공개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말하기 태도나 혹은 전달력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을 빨리빨리 개선해서 같이 보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면접은 늘 어렵죠. 여러분, 정답이 없는 시험이다라고 늘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부터도 아마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면접에서 우수라는 평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학원에서 완벽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혹시라도 면접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너무 더운데 음식 조심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화이팅!